안녕하십니까, 윤코치 연구소입니다. 와! 오늘 진짜 어렵게 우리 변양미 박사님께서 오늘 윤코치 연구소에 왕림해 주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고요. 안녕하세요. 본인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윤코치 또 연구소에 오늘 오랜만에 또 박사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닥터향 변양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진짜 우리 변양미 박사님은 정말 요번에 이렇게 박사로 해서 작년에 이제 그 박사 논문을 썼는데요. 어떻게 박사 논문을 쓰게 됐고 이 과정들을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네네. 저는 조금 늦은 나이에 박사 학위 도전을 했습니다. 2020년도에 박사 이제 학위를 받기 위해서 학교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공교롭게도 코로나가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학업에 대한 열정을 불태우려고 했는데 또 왜 코로나가 왔을까 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몇 개월까지는 온라인으로만 수업을 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대면 환경으로 나가면서 박사 학위 공부를 꾸준히 이제 할 수 있었고요. 제가 일하고 있는 것은 저는 이제 프리랜서로 오랫동안 현장에서 강의를 해왔습니다. 우리 윤코치님도 마찬가지시지만 강의를 오래 하다 보니까 일을 하는 강사들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살까? 또 일에 대한 경력을 어떻게 꾸준히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해 나갈까? 그들이 일하는 그 일의 핵심에는 어떤 것들이 숨어 있을까? 이제 그런 것들이 궁금해서 사실은 석사 때 프로티언 경력 태도라는 연구 주제를 가지고 양적 연구를 했습니다. 그때도 그래서 아마 그때 제가 우리 윤원도 박사님과 인연이 되었는데요. 석사 때는 이제 양적 연구로 프로티언 경력 태도를 연구했다면 박사 과정에 와서는 그 프로티언 경력 태도를 좀 더 심도 있게 질적 연구로 제가 이제 연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제가 박사님께 증정하기 위해서 한 권을 갖고 왔는데요. 제 연구 주제가 1인 기업 평생교육 교수자의 프로티언 경력 태도 형성의 의미 탐색으로 네, 현상학을 연구 방법으로 삼은 질적 연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네. 와, 진짜 우리 변 박사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제 최근에 우리 트렌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1인 기업에서 좀 더 나가서 우리가 솔로 프리너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솔로 프리너라는 게 뭐냐면 혼자서 어떻게 보면 창업가가 된다는 거죠. 이 솔로 프리너. 근데 1인 기업하고 이 솔로 프리너의 차이점은 뭐냐면 1인 기업은 그냥 자기가 혼자 자기 이렇게 먹고 사는. 근데 이제 이 솔로 프리너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사회에 기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여를 하냐? 창업가 정신으로.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먹을 때도 우리가 어떻게 이거 1인 기업을 하느냐의 마음이 다를 거예요. 제가 매번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 기업이라는 말이 영어로 컴퍼니잖아요. 컴퍼니. 맞아요. 컴이라는 게 함께 나누는 거고 팬이라는 게 빵이에요. 빵. 맞아요. 빵을 같이 나눠 먹어야 되는데 무슨 1인 기업이에요. 1인 기업 자체가 모순이 많다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렇게 솔로 프리너가 돼서 정말 사회에 내가 기업가 정신을 통해서 사회를 어떻게 변혁시킬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데 이 프론티어의 그 부분이 바로 우리가 경력에서도 그게 중요하다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쓰시면서도 정말 귀한 일을 하신 건데요. 이걸 쓰면서 어려움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이거 쓰기 쉽지 않죠. 박사 논문이라는 게 이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야. 근데 이걸 변 박사님이 엄청 이거를 또 이렇게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갔는지를 우리가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제 블로그에 보면은 박사 과정에 대한 질문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네이버 톡톡을 통해서 질문 주시는 분들 꽤 많은데요. 사실은 제 주변에도 여러 지금 뭐 석사, 박사 과정을 걸어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논문을 쓴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제 기본적인 이론을 입각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연구 방법과 또 연구 주제를 설정하는 가운데 제 논문 주제도 저도 이렇게 오랜 동안
고민하고 궁리하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나오게 되었는데요. 저는 제가 현업에서 제 일을 하는 가운데 그 일 가운데 연구 주제를 선택하는 게 가장 저는 바람직하다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오랜 동안 프리랜서로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제 삶에서 또 제 일과 또 삶의 균형을 어떻게 제가 라이프를 잘 걸어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해오면서 이 연구를 해왔고 이번 연구는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현상학적인 연구 문제 3가지 정도로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현장에서 알고 있고 또 개인적으로 소개받은 그런 사례자들을 통해 가지고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 그 인터뷰를 통해서 제가 이제 연구에 관련된 내용들을 꾸준히 이제 그 추호록을 풀어가는 가운데 연구에 관련된 그 결과를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네. 와, 소중한 말씀이시고요. 이렇게 하시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연구를 하면서 네. 그러면 이 1인 기업의 어떤 프론티어의 태도들이 어떤 부분이 좀 다른지를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1인 기업가들 또 프리랜서 강사님들은 정기적으로 꾸준한 일이라든지 보수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움직인 만큼 강의한 만큼 어쩌면 그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겉으로 보여지는 것보다 개인의 자기 개발, 노력 같은 것들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참 감사하게도 1년 365일 강의가 풀로 차 있어서 매일매일을 정말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기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강사님들의 그 프로티언 경력 태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특성은 뭐가 나오냐면 자기 주도적인 성격이 강했습니다. 예, 자기 주도적으로 그렇죠. 예. 경력을 끊임없이 쌓아가는 거죠. 남과 비교하지 않으면서, 뭐, 저 같은 경우도 그랬고요. 남들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고 한도 없거든요. 그런데, 내 일에 대해서 남과 비교하지 않으면서 내가 좋아할 수 있는 일,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내가 꾸준히 하면서 에너지가 소진되지 않으면서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거기에 굉장히 집중하는 특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에 대한 가치를 굉장히 개인의 그 주관적인 심리적인 만족도가 높은 그런 특성들이 있었어요. 네. 와, 진짜 그게 자존감 수업이라는 책에서도 네네. 보면 네. 이 자존감이라는 게 자기 효능감이라고 해서 자기가 어떤 일을 했을 때 거기서 성과가 좋아야지 맞습니다. 효능감이라는 게 좋아지고 네. 두 번째가 이제 자기 조절감이라고 해서 네네. 내 스스로 내가 내 삶을 컨트롤할 수가 있느냐가 이게 조절감이 되게 중요하더군요. 네. 세 번째가 또 뭐가 중요하냐면 자기 안정감이 중요해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불안한 사람은요 절대 이 1인 기업이든 뭐 이 솔로 프리너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주변에 많이 이렇게 그 회사에 다녔던 것이 익숙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결국에 나중에 또 회사에 또 들어가시긴 하더라고요. 왜냐면 대기업에서 그만뒀으면 중소기업으로 가다든지 보통 본인이 소속돼 있어야지 그때서부터 이게 불안한 게 없어지시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자기가 뭘 해보려고 하는 것보다는 맨날 이렇게 일을 한 다음에 돈이 들어오는 이런 월급을 받아보는 사람하고 본인이 직접 일을 하는 거하고 이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쓰시면서도 이게 굉장히 성장을 본인이 하셨던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내가 이 논문을 쓰고 나서 좀 이거는 변했다. 이 변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내가 박사 논문을 쓰기 전하고 박사 논문을 쓰고 나서 뭐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뭐 심리적인 것도 괜찮고 네. 본인이 또 강의를 하면서도 뭐가 좀 달라졌다라는 게 있다면. 일단은 그 논문을 쓰기 전과 논문을 쓰고 난 후 박사학위를 받기 전과 받고 나서의 변화된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변화된 건 없는 것 같은데 주변 사람들이 저를 대하는 것이 조금 달라졌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강의를 한다거나 뭔 코칭을 하다거나 상담을 할 때 좀 더 제가 깊어졌다. 그리고 어떠한 경험이든 현상이든 이론을 대할 때 연구자의 자세가 된다는 건 저에게 박사학위가 가져다 준 가장 놀라운 변화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과거에도 늘 연구하는 그런 모습은 갖고 있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심층적으로 밀도 있게 모든 현상이나 사물을 바라보는 것이 제가 굉장히 달라진 점. 저는 그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제가 논문을 쓰면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도 뭐 선후배님들도 질문을 주시고 그런 것이 있는데, 논문을 쓰면서 가장 어떤 것들이 그냥 좀 도움이 되었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완벽보다는 완성을 향해 나아갈 때에 뭔가 목표했던 꿈을 꾸고자 했던 것들을 이뤄갈 수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내가 완벽에 가까우려고 하다 보면 때론 지치고 때로는 포기할 수도 있겠지만, 완벽이 아니라 나는 매일매일 완성을 향해 나아간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제가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임했을 때 뭔가 그런 결과가 이렇게 또 성실하게 나올 수 있던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이 방송을 듣고 계는 우리 논문을 쓰고 계시는 우리 청취자분들, 우리 구독자분들 계시다면, 완벽보다는 완성을 향해서 나아갈 때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심리적인 만족감도 또 안정감도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고요? 여러분은 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파이팅입니다. 네. 우와, 야, 그 생각을 지금 말씀하신 걸 또 들으니까, 네. 전에 우리 또 그 변 박사님이 이제 책을 쓰신 것 중에, 네네. 잘하고 있어요? 그 잘하고 책이 있으니까요. 네네. 그 책을 또 어떻게 그때 쓰시게 된 거죠? 예. 제가 정말 감사하게도 2019년도에 저의 첫 책이 나왔었는데요. 책을 쓰게 된 동기도 사실은 저는 강의를 하고 코칭을 잘하고 싶은 욕심은 있었어요. 근데 책을 쓰고자 하는 욕심은 없었거든요. 꿈도 없었고요. 그런데 현장에서 만나는 다양한 학습자분들께서 강사님, 교수님, 한 번 듣기는 조금 아쉽다. 책으로 조금 써보시면 어떨까요? 사실 그런 외부에서 저에게 그런 계속해서 제안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책을 쓴다고? 근데 책은 저에게 낯선 게 아니었거든요. 늘 어렸을 때부터 책을 가까이 했던 그러한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한번 써볼까? 또 저는 한번 마음을 먹기가 힘들지만 한번 먹으면 또 추진력이 있고 진취적인 성격 때문에 포기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글이 잘 써지든 안 써지든 매일매일 꾸준히 썼어요. 논문도 그랬어요. 논문도 힘들어도 매일매일 조금씩 조금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성이라는 그런 작품이 나왔던 것 같고, 책도 그렇습니다. 많은 그런 학습자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책을 한번 써야 되겠다 마음 먹고 나서 쓰게 되니까 또 첫 번째 책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으니까 나오게 되어서 또 여러분들한테 또 작가로서 이렇게 또 찾아뵐 수 있던 그런 또 행운이 저희. 보통 성격으로 보면 본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게 성실성이 좀 부족할 수 있는 부분인데, 네. 우리 그 변양미 박사님은 그 성실함이 되게 돋보이더라고요. 감사해요. 그 부분이 어떻게 그렇게 하시게 됐는지 좀 여쭤볼게요. 저의 뭐 유년 시절, 또 사춘기, 또 20대, 30대 이렇게 돌아보면, 꾸준함이 저에겐 있던 것 같고요. 아마도 그 영향의 기질상으로도 뭐 유전자적인 영향도 있겠고, 또 부모님으로부터 그 환경적인 영향도 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성실하게 꾸준히 살아갔고, 그리고 저는 이제 MBTI 유형으로 보면은 J형이 조금 높은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획을 조금 잘 세우는 편이고, 그 계획대로 또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매일매일, 물론 결과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과정을 굉장히 즐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내가 관심 있는 것들, 내가 해야 될 것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강의를 준비하기 전까지도 다양한 분들의 강의를 굉장히 많이 들었던 것들, 그런 것들을 매일매일 도서관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많은 분들의 강의를 들었던 것들이 지금의 저에게 굉장히 너무나 많은 좋은 영향력을 저에게 주고 있거든요. 그런 꾸준함, 성실함들이 또 저의 어쩌면 성장에 굉장히 큰 걸음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실함을 구축하려고 혹시라도 애써주시고 노력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자기를 조금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무턱대고 남들이 한다고 따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성실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나의 내면을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 그것은 물론 뭐 묵상을 하거나 신앙적인 접근도 굉장히 좋고요. 또 책을 통한 만남, 또는 다양한 성격적인 검사 도구가 많잖아요. 그런 검사를 통해서 하나하나씩 나에 대한 이해를 높여가면서, 그러면 자기 유형에 맞게끔 내가 어떻게 성실함을 구축할 수 있는 방법도 다를 거라고 봅니다.
우리 주변에는 좋은 유튜브도 많고 좋은 자기계발서도 많은데 그 모든 방법들이 나에게 다 맞진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다양한 호기심에서 이제 외부 자극에서 나의 내면으로 끌어오시면서 나의 것들을 한번 하나하나씩 찾아보시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들이 갖게 된다면 아마도 우리 윤코치님의 이 구독자 여러분들도 나의 성실함을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을 남들에게 찾는 게 아니라 나에게 적합한 그런 방법들을 찾아가시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와.